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유성치의 호불호 시간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잘 알고 그리고 가장 친절한 유성치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서 봤을 때 저한테 부자될 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저 상도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유성치 매니저님 뭐 잡담을 하고 싶지만 네네. 사실 오늘 장이 또 이제 3,200도 간당간당 해가지고 네네.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요런 흐름이 계속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할 때 단기 방향성을 볼 때 이하나 흐름을 좀 잘 보시면 좋거든요. 거의 이하나하고 원화가 거의 연동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원화도 같이 이하나가 약세로 돌면서요. 원화도 같이 지금 좀 약세로 도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그러니까 예. 원화가 약세로 갈 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원화 강세 구간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한차선을 입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예. 적극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쪽에 투자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 구도 앞으로 달러가 그죠 어느 정도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그 기조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제가 예. 볼 때는 지금의 이런 조정은 잔파동 정도로 이해하신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원화가 이제 완전 약세로 돌고 달러 강세가 본격화된다. 예. 그리고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본격화한다. 그러면 이제 신흥국 증시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 판단에서는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테이퍼링을 올해 안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구간에서 꺼내기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 성장률 나온 거 보더라도 제 판단에서는 미국은 빠르게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긴축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원달러 환율 흐름이라면 단기적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지만은 그런 조정 자체가 추세 자체를 완전히 꺾지는 못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지나치게 먼저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역시나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네네. 금융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네네. 환율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그런 거를 다음 주에도 잘 포착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주식시장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게 환율 방향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기로는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추세적으로 이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뭐 경기 민감 섹터가 갈 거냐 아니면 예. 성장주 쪽이 갈 거냐의 문제이지 쉬었다가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만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도 요거보다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밑으로? 약간 오늘 움직임이나 패턴을 봤을 때 예.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쉬어갈 거는 것 같아요. 예, 코스피의 그런 일봉의 패턴이라든지 예. 수급적인 패턴도 보면은 완전 일방적으로 지금 외인들이 선물까지 다 하방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변동성은 조금 더 확대될 것 같다. 예, 근데 뭐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현금을 요럴 때는 약간 일정 비중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한 20% 정도. 20% 근데 이제 정도? 추가 매수할 때도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예. 조금 지켜보시면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코스피로 가야 되냐, 코스닥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어느 섹터로 가야 되냐,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이런 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유성치 매니저의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지금 한번 소개를 드릴까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샵 네네. 2034로 네네네. 뭐라고 하죠? 유성치라고 네네. 보내나요? 쓰시면 됩니다. 샵 2034로 호불호 이렇게 보내시면 호불호. 네. 호불호 이렇게 보내시면 본인 건데 이렇게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 바꾼 거군요. 알겠습니다. 샵 2034로 호불호 이렇게 네.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려요.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서 걱정 굉장히 많으실 텐데 유성치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들 해주실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유성치 매니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 본격적으로 타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주시죠. 위즈빅 스튜디오입니다. 18,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16,3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10% 비중을 들고 계신데 요거 전망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불호. 네. 저도 꽤 관심이 있는 그래도 종목인데 자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뭐 테마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지금 일단 그 18,100원에 16,300원이니까 비중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시고요. 예. 엄청 고점에 잡으신 건 아닌데 이지옥 스튜디오가 지금 하는 사업을 보니까 기존에는 이거 뭐 CG 그죠? 영화 CG하고 예. 또 그건 뭐라고 하나요? 뭐 CFX라든가 뭐 그래가지고 우리 뭐 용산역이 그 좀 좋은 그런 영화관 가면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이제 영화관이 있는데 그런 이제 조금 고화질의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고 또 드라마 쪽 예. 이런 콘텐츠 쪽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그 어딘가요 거기 컴투스에서 예. 또 지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쪽도 이제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 또 엔터테인 쪽까지 예. 해서 완전 종합 콘텐츠 업체로 도약한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컴투스가 아무래도 자기가 모바일 게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이 지금 보니까 15.2%고요. 컴투스가 지금 2대 주주인데 13.7%예요. 그러니까 한 1.5%만 사도 최대 주주 지위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 지분을 확보한다는 소식과 함께 시장에서는 별로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임 회사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가민 반응을 하는 건데 예. 뭐 그런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투자한 회사들의 그 규모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성장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기업이 시총이 지금 6천억이거든요. 예. 6천억인데 지금 이 기업의 실적 자체는 별달리 제가 볼 때 6천억을 확인시켜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도까지 보더라도 적자냈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갑자기 컨센서스 그렇게 한 정권사에서 내놓는 컨센서스가 매출액 자체가 갑자기 급증해서 예. 1분기 때 128억 밖에 못했는데 인수한 회사들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1,7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58억 당기순이 98억이 한 100억 정도 한다고 예. 치면 100억이라 치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 지금 6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퍼 자체가. 예.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제가 볼 때는 선반영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해요. 추가 매수하기에도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예. 고평가 영역 같고 그죠? 여기서 또 뭐 손절하자고 하니 좀 애매하고 왜냐 비중 자체가 좀 적으니까 자 20% 이상이면 제가 무조건 그냥 끊어버리는데 한 10% 정도 되시니까 조금 더 확인하고 매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콘텐츠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 기업이 추가로 빠져서 제가 예. 볼 때 한 15,000원 이하 그 정도까지 빠져가지고 이 기업이 내려온다면 좀 분할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반등시에 팔아도 되거든요. 그 정도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볼 때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셨으면 하는 관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비중을 짧게만 그 비중을 크게 안 늘리는 선에서 메타버스의 네. 그런 이슈가 계속 살아 있으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위즈빅 스튜디오를 계속 끌고 나가는 거는 좀 괜찮다고 보세요? 내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실적이 엄청 지금 하반기에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2분기 이후부터는. 그럼 2분기 때 예를 실적이 딱 발표됐을 때 예상보다 괜찮으면 분명히 만회가 될 거예요. 이런 성장주는. 그렇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더디다. 예. 그러면 시장에서 상당히 실망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락해서 15,000원 이하로 빠져서 14,000원, 13,000원 오면 예. 그때 한 10%더 그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가 낮춰서 반등을 기다리시고 예. 현 시점에서는 그냥 감막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즈빅 스튜디오 나중에 이제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이제 스탠스를 좀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일단은 불호를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 보시죠. 역시 이것도 꿈과 희망으로 또 가는 종목 중 하나인데 1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98,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비중을 또 30% 정도 들고 계셔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역시나 질문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요거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자, 요거 호불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프로. 불호. 손절해야 돼요? 그 비중만 적었으면 좀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 그렇지만 뭐 원칙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셀리드라는 회사가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인 것은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적자 내고 있는 회사지만 이런 기업은 이제 그 적자를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기업의 어떤 기술력, 성공 가능성, 그렇죠. 임상 성공 가능성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스타일상으로 30%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언제 성공할지 모르고 예. 기약이 일단은 없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올해 안으로 임상 끝내고요. 내년도부터 지금 백신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회사 측의 좀 장밋빛적인 전망이고 예. 이게 현실적으로 언제 될지 확신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항암제 쪽에 또 신약들이 한 1상, 2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상당히 평가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회사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아미코젠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분 투자도 하고요. 예. 실제로 상당한 수익도 내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30%를 가져가시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수반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언제 백신 언제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내 자금이 30%나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의 신약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는 내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한 20% 이하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덩치가 있으니까 그나마 20% 이상 이하고요. 예. 저 작은 회사들은 10% 한 5%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했을 때나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내가 견뎌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30%면 제가 볼 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3만 5천 원에 무려 상당히 비싸게 매수하셨는데 예. 지금 10만 원이 깨졌거든요.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되 아마 지금 관련주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 판단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반등이 주어질 건데 저는 11만 원 이상 직전 이제 지금 넥라인 예. 목선인 11만 원 전후로 해서 반등을 주면 예. 일단은 저는 10%는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10%를 정리하는 네, 그리고 쪽으로. 한 20% 정도만 조금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한번 가져가 봐라. 그래서 회사 측에서 정말 말하는 대로 하반기에 백신이 임상에 성공하고 예. 가시적인 성과들이 발표가 되면 그때는 그 20%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죠. 여기서 더 빠지면요. 근데 여기서 더 빠져서 추가 매수하면 비중이 40% 50%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이 네. 또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약간 더 빠질 가능성.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 비중 어쨌든 네. 줄여야 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근데 것 같다. 반등을 안 주고 여기서 그냥 계속 빠져버리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뭐 그러니까 완전히 근거 없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막 잡주 스타일의 그런 기업은 가감하게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셀리드란 회사 자체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보기 때문에 20% 정도는 좀 중장기. 하지만 반등 시에는 비중을 예. 일부 줄여서 부담을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리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메타버스 하나 나왔고 이제 바이오 하나 나왔고 세 번째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반도체 나왔네요. 메모리 반도체 SK 하이닉스 13만 2천 원. 어깨 쪽에서 좀 사신 것 같은데 지금 11만 2,5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비중이 15% 정도인데 반도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손절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궁금하신데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호. 네. 역시. 역시는 역시군요. 저도 반도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제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되게 선호하고 그런 기업들을 되게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근데 요번에 그 인텔이 또 갑자기 또 글로벌 파운드리 또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삼성이 완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 생태계가 정말 기대했던 대로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가 조금 제기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체는 저는 특히 좋아하는데 메모리 쪽은 약간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실적 대비해서 본다면 예. 주가 자체는 절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 설명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수급적인 측면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사죠. 안 사거든요. 외인들이 계속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오늘 같은 날 또 막 파니까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 위주로 막 대형주 위주로 매도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얻어맞는 그런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지금 재고가 3분기 이후부터는 좀 감소될 거라는 전망들이 있고 특히 하이닉스 낸드 사업부는 계속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기회는 올 거라고 봐요. 네, 그 기회가 들어올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기회가 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패션이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계기가 딱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업종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거든요. 그동안 제가 투자했었던 반도체 업종은 제가 거의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는 한 3분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는 시점 정도. 그래서 한 늦가을 정도. 가을 정도는 돼야지 뭔가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가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요거는 또 유성치 매니저님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일단은 호 주셨고 늦가을 정도를 타이밍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SKI 테크놀로지 14만 5,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22만 5,500원. 수익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비중 들고 계신데 자, 추가 매수해도 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성치 매니저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프로. 추가 매수 부분에서 불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회사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그 이제 SK 이노베이션 소재 사업부가 떨어져 나와서 지금 상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 자체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상당히 그 분리막 쪽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시총 자체는 어마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잠깐만요. 한번 봐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예측되는 그 실적 추이를 이제 보면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1,900억 가까이 나오고 예. 순이익이 1,300억 대거든요. 근데 16조잖아요. 오. 100배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판단에서는 그 어떤 기업 분석 상으로는 접근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을 이제 매출이 붙기 시작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의 이런 영업이익 규모를 보고 얘가 지금 16조 원이니까 이건 너무 비싸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퉁쳐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쪽 사업부는 매년 매출액이 막 50%씩 이렇게 성장하니까 예. 내년도 내후년 되면 이게 뭐 지금은 뭐 2천억 가까이 내고 있지만 향후에는 뭐 3천억, 4천억 이렇게 내게 되기 때문에 저 100배라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는 50배, 30배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이 30배 이상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전에는 한 20배 대 정도 받다가 최근에 주가 급등하면서 대부분 30배, 40배씩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갈 수는 있다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또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신데 그렇죠. 22만 원대에서 또 추가 매수를 또 추가로 해서 단가를 높인다, 매수 단가를 그건 조금 무리성이다. 쉬어가는 구간이 저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2차 전지 소재 쪽이 예. 전반적으로 지금 속도를 상당히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안 올랐더니 이제 일젠 머티리얼주도 키 맞추기 급등했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동안 안 가다가 다른 종목들 급등하니까 요번에 다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분명히 좀 쉬어가는 구간은 올 거니까 그 구간에서 적어도 전 한 20만 원 터치하는지 한번 보시고 예. 20만 원 이하를 한번 노려보시라. 지금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SKI 테크놀로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M게임입니다. 11,800원에 60% 비중을 지금 태우셨어요. 9,990원까지 내려간 지금 상황인데 요거 손절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궁금해하십니다. 호불호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프로. 네.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비중. 비중이 너무 일단 커요. 비중이 지금 60%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제가 게임주 투자할 때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중소형 게임사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데 하나에 딱 돌파구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사나 투자를 하거나 중소형 게임사를 투자할 때는 예. 이게 게임이 성공하면 엄청나게 대박이지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지금 성공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볼 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외 쪽을 뚫는 거예요. 예. 그나마 이제 이 기업이 하는 게임이 그 열혈 강호 게임하고 약간 뭐 이렇게 무협조 이쪽이라 가지고 중국 쪽에서 좀 인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기 실적을 보니까 중국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가 자체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도 지금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렇죠. 5,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수준 대비해서는 그냥 적정한 수준. 딱 지금. 지금 그러니까 뭐 한 20배 정도 전후 적정한 수준 정도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바일 게임 일부 뭐 이렇게 온라인 게임도 하고 있지만 주가 이제 모바일 게임 위주로 하고 있고 온라인 게임도 하고는 있는데 저는 60% 투자하는 것은 절대 반대. 그러니까 그럼- 중소형 게임사에 60%를 투자한다. 이 콘텐츠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게임이 있을 수 있고 음원이 있을 수 있고 드라마 쪽이 있을 수 있고 한류 콘텐츠 쪽이 있을 수 있고 엔터 쪽이 있을 수 있고 예. 정말 유명한 쪽이 많거든요. 네이버 쪽이나 카카오도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관된 그런 기업하고 좀 섞어서 비중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분산 투자를. 저 한 종목에 60% 투자하는 건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예.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저는 주가의 이 상승폭 자체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분은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제일 유효할까요? 저는 일단 지금 손실이 나오고 계셔서 아마 또 본전 심리가 작동하고 계실 거라고 보이지만 예. 과감하게 한번 좀 결정하셔가지고 지금 한 500원에서 11,000원 사이 정도 있잖아요. 예. 내려올 때 거래 자체는 별로 안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 자체가 반등할 때는 좀 가볍게 반등 줄 수 있으니까 한 1,500원 이상 반등 주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절반 이상. 네, 60%, 30%도 개인적으로 많다 보는데 예. 그래도 뭐 우선적으로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분산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게임 5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6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보여주시죠. 세미시스코 38,75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41,900원. 친구분이신가 봐요. 비중 60% 똑같이 태우셨습니다. 자, 세미시스코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요거 지금 질문이 쌍용차 인수. 네. 앞으로 전망은? 네, 일단 근데 비중은 나중에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60%. 네, 호를 드리지만 제가 일단 먼저 제가 이 기업은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기업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최근에 에디슨 무슨 모터스라는 회사에 인수가 됐고요. 근데 이 회사가 전기차 버스 있잖아요. 그쪽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상당히 전망이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 세미시스코를 인수를 했고요. 예.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수를 했고 거기에 얼마 보니까 인수한 가격도 그렇고 이번에 또 여러 전략적 투자자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38,000원대 전환사채 또 발행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8,000원대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리픽싱률 있잖아요. 재조정가.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예를 들어서 38,000원대에서 발행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조정을 해요. 3개월마다 보통은. 예. 그러면 이게 뭐 20% 정도 할인해서 최저 조정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면 제가 볼 때 계산 대충 해보면 한 3만 원 정도. 예. 근데 이게 30% 할인해주면은 거의 뭐 한 2만 원 중반대, 그렇죠. 2만 6천 원이나 뭐 7천 원 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출렁출렁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사채 투자한 친구들이 아니죠. 예. 그 기업들을 위해서 이 주가 자체가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제가 볼 때는 리스크는 좀 있는 기업이다. 그런 변수가 좀 있군요. 변수는 있다. 그런데 세미시스코의 지금 그 수급이나 이 추세, 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팔아 나가시면 좋겠다. 내용은 괜찮아요, 세미시스코. 내용 자체. 지금 실적은 별로예요. 실적은 별로인데. 실적은 별로인데 이 회사에 인수되고 그리고 그 투자한 금액 자체가 나름대로 38,000원대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매력은 있다. 근데 저는 올라가면 그냥 매도하는 게 맞다 봐요. 60%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제가 볼 때 전환사채 발행 규모도 크고 예. 38,000원대인데 이게 할인율에 따라서 최저 발행가가 얼마 정도로 떨어질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 자체를 좀 누를수록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재료들
투자된 재료들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올라갈 때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받으면 그때 조금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미시스코까지 M&A 이슈가 있는 기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볼까요? 보여주시죠. 엔지캠 생명과학 12만 5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8만 5,200원까지 떨어져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은데 비중도 3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요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힘을 좀 주시면서 에너지 좀 네네네. 주시면서 전략 좀 세세하게 짜 보겠습니다. 일단은 호불호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네. 호. 호. 네. 너무 희망 고문으로 또 가시면 안 돼요. 네, 전략을 세세하게 짜주셔야 됩니다. 어떤 네네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그 엔지캠 생명과학은 뭐 여러 분야의 그런 신약 후보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뇨부터 시작해서.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이 차트를 안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저도 이게 뭐 궁금해 좀 찾아보니까 예. 엄청나게 지금 3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 급등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뭐지? 뭐 8만 원, 9만 원 하던 종목이 뭐 그죠? 거의 뭐 더블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오르는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어느 기업인가요? SK이노베이션인가? 뭐 그런 SK그룹에서 인수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제 인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제가 뉴스들을 찾아보고 들어왔는데 인수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다. 인수할 수 있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인수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뭐야 대그룹에서 인수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주가가 막 급등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발표가 안 되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그죠 뭐 이렇게 손절하고 뭐 이렇게 물려 들어가면서 지금 이런 그래야 말라버리면서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 때문에 급등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하다가 팍 깨져버리면 이게 소리 잘 안 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고 꺼내야 되지 하면서도 익절은 정말 막 번개같이 빨리 하는데 이 손절은 정말 이걸 번개같이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일 또 뉴스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그죠 팔고 나서 이게 또 오르면 어떡하는 그런 막 두려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금 쫓길 수밖에 없고 대신에 여러 대그룹에서 인수를 검토할 정도로 그 기술력은 인정받은 회사인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이클이 와야 되거든요. 아까 패션이 와야 시장 유행을 타야 되는데 이런 테마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례가 와야 되는데요. 이런 성장주, 바이오 성장주가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의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가 뭐 다음 달부터 움직인다, 8월부터 움직일 거야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단지 고점에서 반토막 난 수준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차분하게 그 패션을 그 사이클을 기다려야 된다. 그 사이클을 다 대신에 들어왔을 때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만 원대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손실이 크시지만 이 종목이 나중에 한 10만 원 이상이 왔을 때는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그만큼의 기술적인 반등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쉽게 말하면 거의 뭐 점 찍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걸 갖다가 언제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내일이라도 누가 인수한다면 급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유해 기업들을 워낙 저도 매매를 많이 해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요. 일단은 10만 원 이상에서 무조건 매도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하나의 그걸 제안을 해드리면 한 9만 원대 오면 5% 매도. 조금씩 네, 분할로. 10만 원 오면 5% 매도. 그러니까 9만 원대 내가 한 5% 10% 팔았는데 여기 다시 빠지면 그때는 또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럼 밑에 좀 모아가고 또 반동 좀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심리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속이 굉장히 쓰리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분할로 어느 정도 손절 처리를 좀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어떨까라는 또 의견을 드렸습니다. 만약 10만 원까지 반등이 온다면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손절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조선주도 있고 SK케미칼, LG전자, SK이노베이션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요거를 지금 상담을 다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요거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런 채팅들도 많이 올라